오늘은 마술을 보고 심리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술이니까 화면을 보고 잘 따라해 주세요. 자, 빠르게 들어갑시다. 고!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마술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뒤로 가. 단순한 트릭 공개는 아니니까 모두 다 함께 잘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술을 보고 여러분들이 놀라는 이유는 첫째, 어떻게 카드를 알았지? 둘째, 그럼 내가 다른 카드를 골랐으면? 그리고 셋째, 뭐야 또 했는데 또 맞췄다고? 한 번 더 해본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알았지? 또는 내가 다른 카드를 골랐다면? 이라는 생각 때문에 신기할 겁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제,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심리적 압력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들을 결정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맞춰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로또를 샀을 때 마치 그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보다 당첨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경마장에서 돈을 걸기 전과 돈을 걸고 난 후 우승할 확률을 각각 물어봤는데 돈을 걸고 난 후에 우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더 알아보기 전에 마술의 비밀을 알고 가볼까요? 자, 처음에 보여줬던 카드는 이렇게 5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른 선택을 부탁하죠. 물론 빠른 선택이라고 단어에 나와 있진 않지만 빠른 선택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후 보여주는 4장에서 당신이 본 카드는 없을 겁니다. 과연 제가 진짜로 그 카드를 고를 걸 예지하거나 유도했을까요? 자, 정답은 60초. 마지막에 보여줬던 카드 4장이 사실은 처음에 보여줬던 카드와 모두 다른 카드인 겁니다. 자, 이 마술을 하기 위해 비슷한 카드 문양을 준비하는 것, 빠른 선택, 마치 생각을 읽는 듯한 제스처 등이 있겠고, 마술을 정말 마법처럼 보여주는 성공의 길은 바로 관객 스스로가 마술을 더욱 믿게끔 하는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 마술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일관성의 법칙이 마술을 더 신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첫 부분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 생각나시나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관성의 법칙에 의해 스스로 더욱 이 마술을 신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마술 자체도 신기하지만 설마 진짜 그 카드를 맞추겠어? 라는 생각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 본인이 카드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신기함이 더욱 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칙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제 장난감 회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방법인데 크리스마스 이후 판매가 저조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A라는 장난감에 대한 홍보를 크리스마스 시즌 바로 전에 하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자, 할 수 없이 부모님들은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바로 이때 A 장난감에 대한 공급을 줄여버리고 그와 비슷한 B 장난감을 각 매장에 풀어버립니다. 당연히 장난감을 사러 온 부모님들은 A 장난감을 구하기 어려워지지만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으니 B 장난감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 다시 홍보를 하고 공급을 재개합니다. 아이들은 TV에서 본 그 A 장난감을 다시 사달라고 조르게 되고 부모님들은 이미 몇 달 전 약속을 했기 때문에 A 장난감까지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회사가 만든 거죠. 여기서 회사가 사용한 방법 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부모들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관성을 지키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어버려서 쉽사리 결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일관성의 법칙은 사소한 개입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개입이 관심을 유도하고 그 관심이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업 목표를 공식적으로 글로 적어두게 하는 것.
금연을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 무형의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가격을 일부러 적어두지 않는 것, 군대나 어떤 집단에서 구타 또는 그들만의 부조리가 생기는 이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이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개입은 식당에서 노쇼를 예방하기 위해 변경사항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기보다는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미리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의 경우 고난의 경험이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가격을 묻기 전에 전화를 하는 행위도 초기 개입이 되며 추가로 구매 과정이 쉬운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수록 더욱 그 물건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종종 선착순, 한정수령 등에 성공했을 때 뿌듯하며 그 물건이 더 이뻐 보이는 것은 이러한 부분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그러한 되물림 과정을 통해 새로운 멤버들이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입하게 하여 그 집단에 대하여 보다 더 큰 충성심을 갖게 만드는 전략인데 이건 군대뿐 아니라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성인의식 그리고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등 여러 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관성의 법칙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외부적 압력을 사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모 뜻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한 압력이 없을 때도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려면 내부적 책임을 지게 하여 스스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바로 이거에 대해서 프리드만의 실험에서 나타나는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 만약 가지고 노는 아이가 있으면 혼날 줄 알아 라고 했을 때와 이걸 가지고 놀면 안 돼 정도로 가볍게 얘기했을 때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했을 때는 첫 번째 경우가 더 아닐 거라고 더 가지고 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알아볼까요? 전자의 경우 그 하루 동안은 가지고 노는 아이가 없었지만 6주 뒤에 확인했을 때 77%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확인했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33%만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전자의 경우 외부적 압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데 비해 후자는 아이들 스스로가 내부적인 이유를 찾아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 가지고 놀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 내부적 책임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하고 커다란 보상이나 체벌 같은 명백한 외부적 압력이 적을수록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관성의 법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봤는데 반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선착순 행사에 겨우 당첨돼서 물건을 사고 좋아했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후회한 경험들, 이성 앞에서 우쭐대며 했던 얘기에 스스로 발목 잡혀서 귀찮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들.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처음에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하는 행동이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호기심으로 구매 시도를 했던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을 때 나 이거 살 수 있다고? 앞으로 구하기 어렵다고? 가격이 더 뜰 거라고? 대신 나는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가? 라는 처음의 의도를 되새겨 본다면 아마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마술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맞는 예시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